다음 사건이 뭔가요? 그다음 이제 네. 리지 박수영의 눈물. 네. 예, 또 읽고 있네요. 예, 네. 애프터스쿨 리지라고 하죠. 애프터스쿨에 네, 리지라고 멤버가 전 있는데 애프터스쿨 이제 해체됐나요? 어쨌든 뭐 거의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이제 이 리지 박수영 씨가 이제 음주운전을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게 5월 18일이네요. 이제 5.18 때 또 했네요. 네. 예, 5월 18일 서울에서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음주운전 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이 타이밍이 좀 되게 좀 씁쓸해요. 안타깝고 왜냐면 애프터스쿨이 약간 슈가맨처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재결합한다 오랜만에 뭉쳐가지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시점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찬물을 끼얹은 거또 먹칠을 또 해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예. 뭐 애프터스쿨 좀 너 때문이라든지 무슨 뭐 그 디바도 그렇고 되게 인기 걸그룹이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명곡들도 많았죠. 예, 근데 이제 리지로 알려졌고 이 사람 애프터스쿨 때 사용했던 그 예명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배우 그렇죠. 박수영보다는 리지가 많이 알려진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거의 다 리지로 알고 있죠, 사실. 그러니까 이 애프터스쿨이라는 이 그룹 출신 또는 오렌지 그렇죠. 캐러멜. 오렌지 네. 캐러멜, 오렌지 캐러멜이라고 하죠. 오캬 얘 많이 알려졌고 요즘에는 뭐 예능에서도 약간 경상도 스토리 되게 잘 쓰고 혈투라고 예능감이 꽤 예, 있었어요. 예능감 꽤 있었죠. 예,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 음주운전이 문제라는 걸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이게 방송에도 분명히 여러 번 언급해서 분명히 이거 빼박이.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았고 이게 언론 인터뷰에서 언론 언급했었죠. 인터뷰에서 예, 언론 했죠.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었고 술과 관련된 일화도 많고요. 어쨌든 근데 본인이 음주운전 했어요. 예. 그래서 일명은 리로남불. 리로남불. 예, 리지 리로남불인데 네. 이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건을 좀 약간 그 국어책 읽지 마시고 이게 네. 명사형으로 끝나있기 때문에 문장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사건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을. 네, 그러니까 이제 리지 그러니까 박수영 씨는 이제 5월 18일에 10시 12분쯤에 그 서울에 있는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밤입니다. 밤 22시입니다.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이제 되게 만취를 했나봐요. 만취 한 채 그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가 앞서가는 택시를 이제 뒤에서 들이받은 그 추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는데 0.08에서 이제 0.1%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또는 이제 두 병 정도 마신 걸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뭐 네. 0.083이다, 뭐 0.07, 0.07일 수도 있고 0.08 넘었을 수도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확한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 지난번에 한번 하긴 했는데 뭐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수치다라고 기사에 나오면 네. 0.08에서 0.1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0.08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꽤 네. 취했다는 얘기예요. 네. 0.08에서 0.1이라는 거는 소주 한 병이에요.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네. 또는 두 병이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소주 센 사람은 두 병 정도 마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네.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제 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제 뭐 그 접촉 사고가 그래도 비교적 가벼워서 택시 운전자나 그 리지 씨 모두 이제 별다른 그런 인명 피해는 다행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크게 안 다쳤다는 네. 얘기예요. 비교적 경상인데 근데 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이제 택시 기사가 그 다친 사실들이 이제 모두 입증됐고 하는데 이제 아마 그 뒷목이나 아마 보통 이제 부딪히면 뒤에서 받침이 많이 좀 잡잖아요. 그런 부위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몰랐어요. 그냥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돼서 이게 검찰로 넘어간 거예요. 경찰 조사를 해서. 근데 검찰이 살펴보니까 택시 기사가 부상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정확히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로 부상인지 모르겠어요. 경상인 건 분명해요. 그렇죠. 살짝 다친 건 분명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진단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검찰 측에서 이게 확보를 한 거고 그래서 윤창호법으로 공소장이 바뀐 건 아니고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제 치상을 입히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창호법 플러스 도로교통법이 보통 음주운전에서 사람 다치게 하면은 네. 윤창호법 하나 가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법이 하는 그렇죠.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일단은 뒤에서 이렇게 박은 거는 네. 이제 몸에 좀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허리도 이제 놀랄 수도 있고. 저는 근데 솔직히 네. 윤창호법 적용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상해 정도로 입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찰가상 가지고는 좀 힘들고요. 그렇죠. 솔직히 그러니까 찰가상 정도는 힘들고 골절? 금? 그러니까 골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진단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데카솔 바르면 되는 진단서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데카솔 보고 이제 마데카솔이나 후시딘 바르면 되는 정도로 네. 부상 있고 병원 가가지고 2주 진단 안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되게 어렵고 의사랑 싸우고 그러니까 폭행이랑 상해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제가 눈높이자 주먹으로 얼굴을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멍이 들었 단순 뭐 조금 멍들었다고 찰과상. 네. 그렇죠. 조금 멍들었다고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상해 정도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여기 안아골절이 오거나 뭐 그래서 코가 부러졌다든가. 그렇죠. 그 정도 뭐, 이빨 나갔다든가. 뭐 시력에 약간 뭐 이상을 일으켰거나 그렇죠. 이거 상해라고 하는데 음주운전 해가지고 뭐 보행자를 치거나 아니면 다른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면은 그 다치는 정도에 따라서 윤창법 적용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가 있고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올 건 아니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될 수도 있긴 해요. 자기 그 음주운전을 범한 그 범죄자의 그 음주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맞으면 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맞으면 윤창호법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자도 많이 다치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네. 이 법도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1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이제 얘기할 텐데 네. 근데 해당이 안 되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또 적용이 돼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또는 치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이 안 되면요. 여기서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 음주 수치가 0.077이 나와도 윤창호법이 적용될 수 있고요. 음주 수치가 0.1이 나와도요. 꽤 많이 나와도요. 윤창호법 적용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0.1이나 나왔는데 술이 센 사람들은 잘 걷네 멀쩡히 얼굴색도 안 변했네 혀가 안 꼬였네 정신이 말짱하네 말 잘하는 것 같네 그러면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 라고 해석하는 게 법이 웃긴 거예요. 너무하죠 너무 이게. 그러니까 특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잖아요. 네. 특가법이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가중해서 처벌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험운전치사예요.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건데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거의 기준이 뭐냐? 이게 법조항이 있어요. 실제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또는 마약에 취해서 운전이 곤란한 상태. 근데 그래서 최초 경찰 수사관의 그 수사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뭐 얼굴색이 변했다, 비틀거린다, 술 냄새 난다. 그렇죠. 무슨 뭐 횡설 수사를 한다. 뭐 도저히 제정신이 아니다. 근데 그러니까 음주치를 재봤어. 근데 0.15야. 근데 멀쩡히 걸어가. 진술서도 멀쩡히 써. 그럼 윤창호법이 적용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죽어도. 이게 현행법의 현실인 거예요. 안타깝네. 근데 반대로 0.06밖에 안 나왔어. 0.06에서 0.06, 0.07. 네. 근데 막 헬렐레 벌렐레 무슨 뭐 약간 비틀비틀거려.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그런 아니다. 생각도 하거든요.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겉보기에 많이 마셨는데 멀쩡하다 해도 그게 막상 또 운전하고 가다 보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제 말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진짜 말장난하는 거라. 사람이 또 이게 그런 게 있어. 경찰 앞에서 이렇게 멀쩡히 꼿꼿이 있어. 근데 이제 경찰보다 좀 긴장이 풀리면은 축기가 확 올라올 수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너 가다가 또 이제 방심하고 안 걸렸겠다고 방심하고 가다가 또 사고 내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록 기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줬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수능 시험을 보기에 정상적인 상태라는 게 엄청난 맑은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네. 운전이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기에 약간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는 술 먹고 비틀대지 않네? 그럼 운전해도 되겠네가 아니에요. 법은 또 뭐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이라는 게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이제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고 하긴 했지만은 네. 특별하게 처벌하고 싶으니까 특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위험한 그러니까 죄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속은 아닐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 반말 자꾸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운전을 죄송합니다. 네. 하면은 시정하겠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이 이제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이 문구가 법 조문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창호법 적용 안 되는 바로 거죠. 잡아야 될 것 이런 같습니다. 이제 네. 부상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수능 시험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토익 시험 볼 때 초집중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는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자를 만날 때 얼마나 집중합니까? 그렇습니다. 면접 보러 갈 때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영화 모가디슈 같은 재밌는 영화 볼 때 얼마나 집중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정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농담 따먹기로 무한도전 10년 전에 방송한 거 수박 먹으면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때는 비틀거려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어갈 때는 비틀거려도 돼요. 혈색 좀 빨개도 되고 네. 말을 막 약간 뭐 횡설수설해도 되고요. 그렇죠. 뭐 눈이 뒤집혀도 되고 걸어갈 땐 돼요. 네. 근데 운전할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틀비틀 거리가 안 거려도 운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퀴 달린 거탈 이게 때는 웃긴 절대 안 거예요. 되는 거 맞습니다. 다시 돌아봅시다. 네. 그러니까 리지 씨 이제 박수영 씨가 윤창호법을 적용했다는 거는 일단은 택시기사 다쳤다는 거 네. 제1의 조건 충족됐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찰관이 봤을 때 수사 경찰관이 최초 이제 그 리지 씨를 그러니까 리지와 만났던 이제 경찰관의 진술 수사 기록에 따르면 리지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상태였다는 거예요. 네. 예, 꽤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 말을 하려고 좀 길어졌는데 네. 뭐 이게 저희 긴 게 또 저희 스타일입니다. 예. 많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로남불인데 이제 2019년 5월 13일에 이제 서울경제 인터뷰가 있는데요. 인터뷰들이 있죠. 이게 한번 봐볼까요? 예, 이제 네. 워딩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네. 진짜 웃깁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음주운전 전문 기자인데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저 보고 배웠어요. 아 이런 말을 리즈가 했다니 훌륭하다. 훌륭하다. 개념 연예인이다. 예, 음주 차량을 보면 112에 바로 신고를 해요. 돌이킬 수 없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대리를 불러야 한다고 잔소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직접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까지 해준대요. 물론 뭐 콜을 불러주는 거 같아요. 카카오택시로 대리운전 부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2019년 5월 1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네. 이런 말 했어요. 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지랖이 넓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무엇보다 화가 납니다. 대리 비용 2만 원이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건데 그 몇만 원 때문에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되겠나요? 자기의 아까운 인생을 날리는 것도 한심하고 또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너무 싫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음주운전 자기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리지의 말을 리지의 말로 반박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리적리인가요? 리적리? 그렇죠. 네, 예. 리적리. 그랬죠. 리즈의 적은 리즈죠. 네. 또 다음 봅시다. 그 와인 식당에서 포도주를 팔겠나요? 당연히 와인을 먹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먹었던 분은 발견한 거죠. 네. 소주집에선 당연히 소주를 먹었을 테고 제가 신고를 하면 경찰분이 운전자가 어디로 이동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어디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들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지만 전 그대로 그들이 운전하게 놔두는 꼴을 못 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너무 박수 쳐주고 싶어요. 진짜. 저는 이 사람 상 줘야 돼. 그렇지. 2019년에 리지한테 상을 주고 싶어요.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꼴을 못 본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2만 원이 아까워서. 그죠. 요즘 대리비 2만 원도 아니에요. 웬만하면 2만 원, 만 원 나와요. 만 원. 만 원이에요. 5만 원을 알고 있었는데. 5만 원 아닙니다. 아, 그랬군요. 2만 원에서 만 원 사이인데 만 원 나와요. 좀 네. 멀면 2만 원 나오고. 네. 그거 아까워가지고 지금 인생이 망친 거 리지 씨도, 그러니까 이 리지 씨도 이 내로남불. 그러니까 대중들은 기만하고 위선적인 걸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귀가 어려울 거 신정환 씨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귀 이거 유승준 뭐 기만죄. 다 그런 거잖아요. MC몽은 뭐 기만까지는 아니지만 뭐 MC몽이 무슨 애국팔이 하지 않았지만 유승준도 그렇고 자기가 한 말을 정반대로 뒤집는 거를 대중들은 특히 용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뻔뻔하니까. 대중들 입장에서 대중을 무시하나?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보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로 보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정우성 씨나 그러니까 배우 정우성 씨나 아니면 뭐 방송인 김재동 씨 같은 사람들이 뭐 성폭행을 하거나 또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는 무슨 사기를 했다 또는 뭐 논란을 일으켰다 그럼 더 욕먹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셜테이너로서 약간 되게 이제 멋있는 발언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고. 그렇죠. 사회적 이미지가 되게 더 좋은 분들이 네. 사회적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건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지는 음주운전을 비판했으면서 음주운전 했으니까 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초범이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음주운전에서 이 정도로 인터뷰 때 연예인이 굳이 이 사람이 뭐 음주운전으로 자기 뭐 가족이 돌아가신 거나 뭐 다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할 정도면 본인이 철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학이 있는 분이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나 한문철 변호사나 정경희 변호사 같은 분이 음주운전 하잖아요. 끝이야. 그럼 인생 그냥 바로 저는 그냥 커리어가 심하게 훼손돼가죠. 저 평범이도 접어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기자를 할 수 있을지도. 법무부인 LNL 정경희 변호사 로펌 접어야 돼요. 그렇죠. 이지 씨도 연예 활동은 사실상 접어야 돼요. 당분간이 아니라 꽤 그냥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평범한 많이 쉬셔야 돼요. 예. 음. 모르겠습니다. 뭐 대중들한테 양해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대중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좀 네. 웃긴 거죠. 네. 아 근데 이게 이 기사 보시면 기사 제목이 음주운전자는 예비 살인자라서 미연의 미연의 방지라는 거 이렇게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 네. 그 음주운전자는 예비 살인자라고 해놓고 본인이- 자기가 예비 살인을 그렇죠. 했네요. 정말 일어난 불이 되버려. 예, 그러네요. 근데 음주운전을 이제 그 5월달 했죠. 5월 18일, 그러니까 올해 5월 18일에 했고 딱 1년 전에 이런 음주운전 관련된 이제 강력한 인터뷰를 했었고 음주운전 하고 나서 4개월 후에 네. 이제 경찰 그러니까 검찰 기소까지 됐고 윤창호법 기소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합니다. 굳이 이걸 했어야 될까? 예, 참. 할말하 아닌데 하면 네.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동욱 씨 거기서 무슨 말 했나 유지 씨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기사님이 그렇게 다치지 않았는데 기사가 참 그렇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고 네, 여기서 이제 기사는 이제 드라이버고 여기서 기사는 아티클이겠죠. 예, 네. 아티클이죠. 예.
그리고 뭐 사람을 너무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너무 비난을 많이 한다 악플 뭐 이런 네, 거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 이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 악플이 심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닌 게 바로 저희가 직전에 얘기했던 자기가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정당한 악플을 했잖아요. 예비 살인이라며요. 그렇죠. 예비 살인을 본인이 저질렀으니까 예비 살인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또는 비판하는 거예요. 네. 물론 부당한 비난이 있겠죠. 가족을 들먹이거나. 좀 너무 강 예. 표현도 있을까 사실. 근데 이거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명백한 자기가 비판해놓고 자기 똑같이 했으니까. 예, 네.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폭행한 사람, 그러니까 고영욱이 나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 하면 누가 그걸 이해해 줄까요? 이해 못할 거야. 그렇죠. 또 여기는 안 먹으면 다행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 2005년 가수 뭐 윤희 씨나 아니면 뭐 2019년에 돌아가신 설리 씨나 이런 분들한테는 악플의 피해자라고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안타깝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는데. 왜냐면 무분별한 인신공격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리지가 물론 연예인이니까 악플 받았겠지만 그 전에도. 네. 근데 이 사람이 악플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지금은. 그렇죠. 예. 네. 더구나 재판을 지금 이 상태가 지금 9월 14일이었으니까 재판을 한 2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네. 굳이 이런 여론전을 할 필요가 있었나?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뭐 기사님이 피해자분이 그렇게 다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은 이제 피해자분이 예를 들어서 좀 선처할 때 하시는 말이지 이게 가해자가 할 말은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내가 때려놓고 너 많이 안 다쳤잖아. 이거 웃긴 거죠. 그렇죠. 이건 가해자가 할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평범한 미디어 제가 이제 또 그 음주운전 피해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음주운전 사건이죠. 이제 대만 유학생 고 돌아가신 정일인 씨 친구 박성규 씨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네. 연예인들이 이제 인스타그램 라이브, 그러니까 이리지 씨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네. 이 사건 접하셨냐?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서 형벌이 낮아진다면 유명인이라서 형벌이 낮아진다면 돈이 있어서 형벌이 낮아진다면 정말로 음주운전 피해자들로서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유명인이든 아니든 돈이나 권력이 있든 없든 법을 지켜야 하고 법을 어겼으면 법대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유명인이면 더더욱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죄를 범했다면 처벌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법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합당한 형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특히 유명인이 그랬다면은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안 저지르면 됩니다. 안 네, 저지르면.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일차적으로. 예,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언플, 네. 그렇죠.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너무나 이제 특히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사람 떠나보낸 사람들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윤동 기자가 음주운전 가해자의 범죄자의 차에 치여가지고 죽었다고 치면 저는 화가 더 날 것 같아요. 지금도 화가 죽었다는 나는데.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고 치면. 윤동 기자 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이나 뭐 그래 제 여자친구가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좀 분기탱천하죠. 분기탱천하고 길거리에 풍찬노숙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유명인들이 음주운전 소식이 들릴 때마다 진짜 가슴을 쓸어내리게 돼요. 이런 분들은 특히 더. 맞습니다. 뭐 동생을 잃었거나 뭐 아니면은 정말 그렇죠.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있죠. 윤창호법 제정 운동을 주도했던 이제 윤창호 씨의 친구랑도 제가 친한데 이영광 씨한테도 이제 이 리지 사건을 물어본 건 아닌데 예전에 한번 만나가지고 또 비슷한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어요. 네. 거기 한번 윤동 기자가 또 한번 낭독 한번 해주세요. 네. 그 연예인들은 영향력이 큽니다.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대중들에게 바로 알려지고 본인의 인생 자체에 큰 흠이 됩니다. 알아서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연예인 음주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음주운전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전과가 있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을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요즘 연구자를 보면은 정말 상습 음주운전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우리 이 이영광 씨가 저보다 동생이에요. 이제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이 영광이가 정말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알려진 연예인들이잖아요. 셀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리를 일으키면 특히 더 큰 비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음주운전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음주운전을 하면은 정말 요즘에 음주운전하면 특히 그 배우 배성우 씨 있죠. 배성재 캐스터의 친형. 네. 그 드라마 촬영 중에 촬영하는 기간에 음주운전해서 나라라 거기서 바로 개천용. 나라라 개천용이라는 특히 네. 그 거기서 이제 정의로운 기자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 잡힐 역할이 그런 건데. 예, 정의로운 기자 역할을 맡았는데 본인이 음주운전해가지고 중도하차했어요. 네. 그래서 배성우 씨 갑자기 정우성이 됐어요. 정우성 씨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예. 드라마 제작진은 굉장히 민폐죠. 주연비를 교체한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드라마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면 특히 윤창호법 체제 이후에는 네. 음주운전하면 정말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는 이미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미 상습적이고 이미 반복적으로 그렇죠. 하기 시작해서 거의 상습, 중독에 가까운 습관. 예. 습관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 상습적으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스스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냥 일상적으로 반복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제하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비난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또 저지른 거예요.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이걸 이제 그 윤창호 친구 이제 이영광 씨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1심 첫 재판이 이제 9월 27일에 이리지 씨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딱 5분 동안 재판했습니다. 왜냐면은 블랙박스 있고요. 뭐 그렇죠. 명확하니까. 예, 그래서 검사는 이제 좀 세게 구형을 했어요. 네.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어요. 집행유예가 아니라 이 실형을 구형. 벌금도 구형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구형할 수도 있어요. 실형 1년. 예, 네. 검사가 실형 1년을 구형을 했고 이제 윤창호법이니까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좀 경각심을 이제 주려고 네. 한 것 같고 이제 오늘이 10월 14일인데 10월 28일에 선고 공판이 있어요. 바로 이제 보통 이제 재판이라는 게 공판 이제 만나면. 공판 준비기일 그러니까 준비기일을 하고 처음에 그걸 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변론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때 이제 뭐 보통 일반적으로 봅시다.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결심 공판을 해요. 그다음에 선고 공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네. 네 가지 구성이 있는데 준비기일 그런 거 없이 네. 너무 사건 내용이 명백하니까 하고 바로 거기서 구형을 해버렸어요. 그다음 바로 선고 공판 하는 거예요. 네. 재판하고 한 달 뒤에 바로 선고 공판 하는 건데 음. 한 2주 뒤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마 벌금형이 예상이 됩니다. 거의 아무래도 예, 네. 실형 나올 가능성은 조금 예, 예. 있다고 보면. 제로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일단 다쳤어요. 그러니까 다치긴 다쳤지만은 많이 안 다쳤어요.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은 그 이제 리지 씨, 그러니까 박수영 씨의 변호인이 주장인데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피해자랑 접촉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뭐 모르겠어요. 진짜 운이 좋으면 선고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벌금에서 저는 선고유예라고 봐요. 벌금과 선고유예라고 보는데 아니다. 집행유예에서 선고유예라고 보는데 그렇죠. 집행유예 사이에 벌금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정경일 변호사가 이제 임주운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데 이제 윤도 기자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 취재를 했는데 일단 잠깐 그 취재한 거 들려드리기 전에 네. 그 리즈 씨가 재판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사건 후에 매일 죄책감을 느꼈고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을 막 했어요. 네. 기자들이 정말 많이 붙어가 정말 이게 이제 뼈 때린다 그러죠. 뼈를 때리는 질문들을 했거든요. 네. 재판 소감에 대해서 처음에 묻더니 구형 1년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 1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과거 인터뷰 발언 왜 그렇게 해놓고 또 음주운전 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서 억울하다는 신경을 표현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피해자가 많이 안 다쳤는데 그러니까 그 택시기사가 많이 안 다쳤는데 이 말을 왜 한 겁니까? 물어봤어요. 문제의 발언이. 그 다음에 이제 하도 말 안 하니까 대중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차에 타기 직전에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지 씨는 이제 뭐 답변을 한마디도 안 하다가 그러니까 AI처럼 반복만 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망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맞긴 한데 네. 장영준 씨도 이제 이 정도는 직접 워딩으로 해도 되고 인스타 라이브에서 온거 뻘소리 다 하면서 왜 여기서는 이렇게 죄송합니다는 해야지. 리지 씨는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딱히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 스스로도 너무 밉습니다. 제가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 또 제가 그런 범죄 저질렀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비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다채롭게 해줬으면 좋긴 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반복적인 답변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당연히 죄송한 거죠. 네. 뭐 형량 예상 이제 이걸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 취재를 하는 내용 들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리지 측은 이제 재판에서 피해자 측과 그 합의를 했다는 입장을 이제 분명히 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통사고 전문 이제 변호사님 이제 정경영 변호사는 대략 예상하면은 대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 예상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집행유예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만약 집행유예라면은 집행유예 한다고 치면은 이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의 형량을 예상하셨습니다.
저 이거 진짜 돗자리 한번 깔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벌금을 세게 물리는 방향으로 선고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본인이 한 발언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과 맥락이 다 참작이 됩니다. 네, 초범익 인정. 그러니까 실형은 제로예요. 네. 맞아요. 실형은 나올 수가 없어요. 죽거나 거의 이제 사지마비 이 정도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네,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혹시 판사가 또 되게 간대한 사람인데 선고 유예도 가능하다고 하면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래 봅니다. 다만 이제 언론의 주목이 좀 있었고 뭐 이런 거 있어서 이제 뭐 정확히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략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고요.